절세무혼 3화 제3장 누가 쓰레기지? 건원종은 청삼산맥 서쪽에 있었고 7, 8개의 산봉우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외종이 있는 단전봉은 높이가 3,000여 장이나 되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그 산속에는 저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높은 곳에 살수록 신분도 귀했다. 산속의 저택 외에 산자락에도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 외종 제자의 하인들이나 호위들이 살았다. 진풍이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어떤 광장에 도착했다. 광장에는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 광장을 가로지르면 바로 외종 산문이 나왔다. 진풍! 부드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진풍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진풍을 부른 이는 생김새가 평범한 30 남짓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진풍을 보았다. 진풍은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다. 한사숙님! 한종이었다. 그는 연청우와 사형사제 지간이었고 연청우와 마찬가지로 외종 장로였다. 그는 처음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연청우를 경외에 맞이 않았다. 연청우가 몰락하고 난 뒤에도 한종은 연청우와 가깝게 지냈고 연청우가 죽은 후에는 진풍을 계속 돌봐주었다. 만약 한종이 없었더라면 수며 5년 동안 진풍의 처지가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한종은 웃다가 한숨을 쉬었다. 진풍, 앞으로는 네가 자원을 받으러 올 때 신경을 못 써줄 것 같구나. 사숙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 이제 자원전은 더 이상 내 관할이 아니다. 한종은 매월 자원전에서 외종 제자들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했었다. 그래서 그는 늘 진풍에게 최상품의 영석을 챙겨주었다. 하지만 앞으로 바뀌게 될 담당자도 진풍을 그렇게 챙겨줄지는 알 수 없었다. 진풍은 조금 슬펐다. 영석 때문이 아니라 유일하게 자신에게 잘해준 사숙과 떨어지는 게 섭섭해서였다. 한종도 진풍의 마음을 알았다. 자원전은 떠나게 됐지만 여전히 외종에 있으니까 만날 수는 있을 거야. 한종은 소리를 조금 더 낮춰 말했다. 앞으로 자원전을 담당하게 될 손장로는 예전에 네 사부에게 많이 당했다. 그는 늘 네 사부에게 적대적이었어. 또 너도 손장로 아들과 싸운 적이 있으니 손장로가 곱게 놔두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진풍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다. 힘이 없어 건원종 외종 문턱에 얹혀 사는 처지니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참고 살아야겠지? 나중에 힘이 세지면 그때 가서 내 존엄도 찾을 수 있을 거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바로 그때 뒤에서 비꼬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누구야? 쓰레기 사부의 쓰레기 제자 아니야? 왜? 우리 외종의 자원을 낭비하러 왔나? 진풍은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17쯤 돼 보이는 비단 옷을 입은 소년이 눈에 들어왔다. 제법 잘생겼지만 입술이 얇아서인지 경박하고 야박해 보였다. 그의 옆에는 40 남짓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소년이 손은이고 그 옆에 중년 남자가 바로 외종장로 실세 중 한 명인 손장로였다. 진풍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한종이 먼저 손은을 노려보며 차가운 소리로 말했다. 손은,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손은은 한종의 날카로운 눈빛에 움찔하며 한종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아들 대신 손장로가 콧방귀를 뀌었다. 한사제, 채통이 말이 아니군. 애를 괴롭히는 게 무슨 능력인 줄 아는가? 자네가 그 모양이니 종문사형들이 자네를 믿지 못해 자원정 관리를 내게 맡긴 게 아니겠어? 에? 손장로는 위기양양한 태도로 이죽거렸다.
손장로는 연청우를 질투했고 덩달아 연청우와 가까운 한종과 진풍까지도 미워했다. 한종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냉랭하게 말했다. 손장로님, 제가 아무리 실력이 없다고 해도 장로님이 판단할 일이 아닐 텐데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한번 겨뤄보시죠. 한종의 말에 손장로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손장로는 자신의 수련의 경지가 한종보다 못하다는 것을 잘 알아 더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 뒤로 빼자니 체면이 형편없이 깎일 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외종에선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손장로가 난감한 상황에 몰리고 있을 그때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가?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담담한 목소리였다.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고 잇따라 인사를 했다. 한종과 손장로도 예외가 아니었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외종의 태상장로인 소조동이었다. 외종에서 손꼽힐 정도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그는 냉담한 눈빛으로 한종과 손장로를 훑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두 사람 모두 외종장로가 아닌가? 후배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채통을 지켜야지. 특히 자네 한종, 먼저 시비를 걸다니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자네를 자원전에서 빼내 요수 사냥을 맡긴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군. 큰 그릇이 되긴 글렀어. 그리고 너, 쓸모없는 놈. 쓰레기 같은 사부의 무덤이나 가만히 지키지. 누가 감히 여기까지 와서 말썽을 피우라고 했나? 소조동은 일방적으로 손장로와 손은을 두둔했다. 손장로는 의기양양해서 음침한 웃음을 지으며 한종을 흘겨보았다. 한종은 모두의 앞에서 턱없이 훈계를 당하자 얼굴이 벌개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자원전을 관리해온 요 몇 년간 공정하고 사심없이 일해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이 한 노력이 형편없이 매도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종은 말대꾸도 하지 못했다. 상대방은 실력을 헤아릴 수 없는 태상장로 신분. 만약 잘못되들었다가는 한 초식이 끝나기도 전에 뼈도 추리지 못할 게 뻔했다. 진풍은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소저동, 오늘 한사숙과 내게 준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줄 테다. 진풍은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소조동은 콧방귀를 뀌고 한종을 쳐다보다가 곧 자리를 떴다. 손장로는 득이양양해졌다. 한종, 내가 장담하지. 앞으로 네 앞길은 캄캄할 거야. 보복 안 당하게 조심하라고. 괴수와 싸우고 있을 때 난데없이 날아든 칼에 맞아 목숨이 끊길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손장로는 이어서 진풍을 보고 말했다. 그리고 너, 내 놈에게 줄 자원 따윈 없어. 쓰레기 주제. 어디 감히 한종이 죽은 후에도 활개칠 수 있을지 보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종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 옆에 있는 진풍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다. 손장로가 진풍의 표정을 보고 버럭 화를 냈다. 하! 쓰레기 따위가 왜 웃는 거냐? 장로님이 더 쓰레기 같아서 웃는 겁니다. 예전에 장로님은 나이도 많고 수련의 경지도 높다고 뻐기며 제 사부에게 대들었죠. 그러다가 제 사부님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았고요. 사부님의 경맥이 다 끊어진 후에도 장로님은 사부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저처럼 후배들 앞에서만 위세를 부릴 줄 아셨지. 대단하고 멋지시네요. 사부가 돌아가신 후부터 저를 지도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손원은 장로님이 몸소 가르치셨을 테니 수련의 경지가 대단하겠죠? 입만 열면 저를 쓰레기라고 하는데 제가 손원을 이기면 쓰레기는 앞으로
장로님과 장로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손은은 진풍을 노려보다가 우습다는 듯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이 쓰레기 새끼가 날 이긴다고? 후천경 삼중이 날 이길 수 있다고? 구경하던 외종 제자들 사이에서도 야유가 터져나왔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후천경 1중도 넘지 못한 쓰레기 주제에 손은한테 도전장을 내밀다니. 그러게, 손은은 후천경 3중으로 외종에서는 중간 수준이잖아. 손장로가 정성껏 가르친 덕분에 수준 높은 무술도 많이 터득했다던데. 죽고 싶어 환장을 안개지. 진풍은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미소만 띈 채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손은에게 던지며 말했다. 손은, 나와 겨뤄보자. 손장로가 냉소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놈이구나. 그는 손은을 보고 말했다. 흔아, 저놈 단단히 손 좀 봐주거라. 손은이 고개를 끄덕인 후 고함쳤다. 네 도전을 받아주마. 그는 표독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말만 번드르르한 녀석. 지옥에 내려가거든 나 대신 네 쓰레기 사붓게 안부나 전해라. 손은은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주먹을 문지르더니 온몸에 힘을 끌어올렸다. 후천경 3중의 힘이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하며 소리를 질렀다. 한종이 놀라 소리쳤다. 진풍, 네가 미쳤구나. 네 실력으로. 한사숙님, 걱정하지 마세요. 진풍은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자신 있습니다. 한종은 미심쩍어 했으나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다. 그러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진풍을 구해서 그곳을 빠져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람들이 주위를 빙 둘러싼 가운데 진풍과 손은은 2장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섰다. 손은은 손가락 하나를 보여주며 음산하게 웃었다. 진풍, 내 주먹 한 방이면 너는 네 쓰레기 사부를 보러 가게 될 거다. 그는 후천경 3중의 위력을 가진 자라 그 주먹에 500근의 힘을 실었다. 주먹 한 방에 진풍을 죽일 수도 있었다. 물론 예전의 진풍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의 진풍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계집애처럼. 진풍은 못 들어주겠다는 듯 한 발을 앞으로 내뻗으며 주먹을 힘껏 날렸다. 주먹이 공기를 가로지르며 바람을 일으켰다. 그와 동시에 거대한 힘이 솟아났다. 손은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는 진풍의 주먹에 실린 힘이 굉장하다는 걸 단박에 느끼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쓰레기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그러나 생각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그도 소리를 내지르며 온몸의 진기를 끌어올렸다. 손바닥이 파랗게 변했다. 2개의 힘이 맞부딪혔다. 손은의 초식은 황급 일품의 무예인 청목수였다. 청목수를 수련하고 나면 손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변해 통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었다. 초급 무술인일 경우라도 사지를 딱딱하게 만들어 통각을 훨씬 줄일 수 있었기에 아주 쓸모있는 능력이었다. 외종 제자가 이처럼 대단한 무예를 익힐 수 있었던 데는 아버지가 장로였기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손은은 절대로 익힐 수 없는 연공법이었다. 저 쓰레기가 어떻게 실력을 크게 키워 후천경 3중의 무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은의 상대는 될 수 없지. 맞아, 진풍의 자세를 보면 굉장히 엉성하잖아. 무예를 수련하긴 한 거야. 구경하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순간 굉음을 내며 2 주먹이 마주쳤다. 손은은 깜짝 놀랐다. 굉장한 진기가 자기의 몸속으로 들어와 진동하자 온몸의 기혈이 요동을 치지 않는가.